전쟁과 액션 영화 중에서는 저격수, 스나이퍼를 다루는 유명한 영화들이 꽤 많죠. 이런 영화들 다수는 실제로 있었던 스나이퍼와 사건들을 소재로 하는 영화들도 무척 많습니다. 스나이퍼 작전 영화 하나가 기억납니다. 저는 저격수가 어디인지 몰라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바닥에 풀더미가 움직이고 거기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화를 봐도 놀라운데 그것이 실제보다는 오히려 덜하다고 합니다. 진흙벽이 갑자기 사람으로 변하는 이런 초능력 변신술 같은 장면에서 감탄과 경악을 함께 느낍니다. 요즘처럼 적외선 카메라나 야간 투시경 같은 장비들이 없던 때라고는 해도 이렇게 놀라운 위장술로 정밀한 사격이 가능한 적진에 들어간 저격수의 모습은 긴장을 불러일으킵니다. 뻔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내가 저격수나 저격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반대편 군인들 입장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생활이라고 하면 더 놀라겠죠. 위장 이야기도 아니고 무슨 귀신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우리 에고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위장한 채 침투해인 에고를 전혀 식별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바로 옆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데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죠. 저는 이게 보이니까 재미있습니다. 보이면 재미있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숨어있다는 말을 듣고 긴장되거나 그럼에도 안 보여서 답답하거나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가 없으니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숨어있던 에고라는 저격수가 총을 쏘면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사람들은 마음에 총알을 맞고 마음이 죽어도 별 문제를 못 느낍니다. 에고라는 하나의 경향성, 인간이 지닌 특성은 사실 그 이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발전된 무기였습니다. 인간은 에고를 지니게 됨으로써 많은 것들을 완전히 다르게 대하게 됩니다. 사실 에고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자의식의 분별하는 특성이 없다면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의식적인 죽음의 상태인 그런 상태를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하죠. 불교의 온, 색, 수상, 행식이라는 의식의 전개 과정과 전체 세계의 전개 과정인 12연기는 자연스러운 에고의 발생을 알려주는 도식적인 설명이기도 합니다. 자연스러운 에고의 발생, 이 명제는 분별을 통해 세상을 지배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인간의 성장을 설명합니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진화와 발전을 의미합니다. 세계의 창조와 진화죠. 그런데 자아의식은 자기의 위치를 차지하면서도 진화와 발전을 포기하고 저지하는 한이 있어도 스스로를 유지하고 싶은 욕망에 빠집니다. 이것 역시 그 특성상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만 이것은 전체적인 우주의 구조와 진화상에서 일종의 한계를 형성하고 일종의 허들을 만들게 됩니다. 넘느냐 못 넘느냐 하는 임계치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에고를 획득했음에도 이런 자아의식의 분별하는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에고가 없던 무분별 무명의 상태와 원리적으로 다르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깨어있어서 에고의 분별하는 특성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역시 의식적 죽음의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프로그램의 단위가
무명이라는 먹통 하드웨어에서 에고라는 자가당착 펌웨어로 바뀔 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앞을 못 보고 뱅글뱅글 돌던 상황에서 이제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앞만 보고 끝도 없이 달려가는 처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옆에 있는 스나이퍼를 못 보는 상황입니다. 자아의식의 분별하는 특성은 쉬운 말로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게요. 생각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완전하다고 믿게 되면 현실이 가짜가 됩니다. 진짜 현실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무상이 현실인데 실체가 있다고 우기고, 개체라는 것이 없는 무아가 현실인데 너와 내가 따로 각각 있다고 우깁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에고는 그 특성이 주장과 방어라는 회로로 이루어져 있어서 나 살고 너 죽자 이게 기본이고, 너가 옳고 내가 틀린 거라면 차라리 다 죽자 이렇게 됩니다. 결론은 끝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삼법이니 무상을 모르고 무아를 모르면 그것이 바로 고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고는 자기가 고통의 원류가 되니 이것마저 부정하죠. 이렇게 한 사람의 에고의 문제일 듯 보이던 것이 인류 역사의 문제로 확대되어 전개됩니다. 인류는 에고로 인해 터득한 성장의 셈법에 갇혀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숙명이라고 가르칩니다. 이제 깨달음은 단순한 인격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에고를 넘는 깨달음은 인류적 숙제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더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류는 에고를 넘어서야만 살아남습니다. 분별, 생각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차이를 인식하는 우주적인 의식 진화의 상황입니다. 인간의 상태에 와서 드디어 우주의식은 전체와 부분의 차이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식별 능력을 토대로 부분과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그것이 깨달음인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에고를 넘어야 하는 불가분의 한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라, 나를 버리라고 하는 건데 이 버전이 나온 것이 이미 2000년이 지났습니다. 정리해보죠. 에고가 어디서 나왔나요? 저 스스로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우주 진화의 여로에서 인간이 갖게 된 식별 능력이 에고입니다. 또한 그것은 단단한 자기 인식이기도 하죠. 디딤돌이 돼야 할 에고의 능력이 진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위험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태극, 이원, 쌍생쌍멸의 진화 법칙상 그것은 당연히 치러야 할 값이 맞습니다. 다만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한다면 나는 이제 나를 망각에서 깨워 위장 침투한 스나이퍼를 발견해내고 스스로를 확인하는 길로 나가야 합니다. 인간 수준에서의 영성은 에고를 넘는 것이 커트라인입니다.